비가 내린다. 내 가슴도 내린다. 내 안의 세상에 어제도 비가 내렸다. 이것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나만의 개소리일까? 뭔 개소리야! 술대책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을 성현 씨가 골라오셨는데 개소리에 대하여 무슨 어디 지하철 같은 데서 나눠주는 찌라시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얇고 책은 개소리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속어죠, 사실은 개소리가. 비속어? 예, 네. 그거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현대문까지 입하네요? 요 조그만 책이 그것까지 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떤 맛보기까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에 대한 비판서 혹은 또 사회 비판서 혹은 우리의 인식 기능에 대한 비판서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책이 이 짧은 책이 이 책 원전은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뒤에다가 후기를 열나만이 넣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는데 원서는 60페이지 정도 되고 네. 나머지 반은 옹기니 글과 해제. 사실 보면은 본문 내용이랑 이 표지 두께랑 비슷해요.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하드커버를 쓸 필요가 없는데 하드커버래야. 하려면 이게 그렇죠. 예. 한꺼번에 안 찍고 페이퍼백으로 그냥 만들었으면 이거 한 5,000원도 못 받습니다 이거. 이 저자가 네, 이름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네. 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서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대의병문이 뭐였습니까? My fellow citizens, at this hour,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평화를 제공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개소리죠. 그 개소리였죠. 네, 그렇죠. 개소리 사실 듣고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예? 이런 책이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우리 부시가 그렇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개소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여기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책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을 말씀드리면 예. 영어 원서 중에 이렇게 앞에 on이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런 책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짧잖아요. 예. 근데 짧은데 해제가 이거의 반 정도, 원래 있던 책 분량의 반 정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되게 어려운 책 아닙니까? 사실은 이 논문 불셋이라는 책은 네. 원래 책이 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예, 논문을 썼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재밌는 내용이고 네. 그래가지고 책으로도 냈는데 네. 중간중간에 이 철학적인 부분과 어떤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신론적인 부분 네. 혹은 뭐 사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은 네. 한 번 읽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읽을 정도로 어. 예 그렇게 좀 순조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분명 그래도 재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저의 경우에는 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납니다. 예. 비슷한. 언어 철학자 그거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저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의 얘기에서 논의를 대부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일화를 통해 가지고 개소리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새로워요. 그럼 기존에 있던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를 재해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재해석한 게 아니라 네? 비트겐슈타인의 인품과 네? 성격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철학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 네? 개소리라고 하는 전혀 철학적 주제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분석해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부분이 여기 23페이지 보면 처음 제목이 나옵니다. 23페이지면 이 책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바로 그냥 논의가 시작되네요. 그렇죠. 하긴 짧으니까 예.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겠죠. 예. 첫 부분에는 개소리와 비슷한 협잡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잡이라고 네. 하는 언어 표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약간 그거는 부족하다. 어. 개소리의 특징을 보여주기에는 그건 부족하고 거기서 나온 게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가정교사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그 가정교사가 편두선 수술을 해요. 네. 그건 잘라내죠. 그래가지고 네. 비트겐슈타인이 문병에 갑니다. 네. 문병에 가가지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니까 네. 환자가 친구죠. 네. 파스칼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러면은 지금 제 기분이 되게 차에 치인 개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괜히 웃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게 개소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이 거기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러죠?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문병 가가지고 기분 어떠세요 하면 막 아프다 표현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비트겐슈타인은 정말로 불같이 화냅니다. 그 사람 인성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인상 이상합니다. 왜 화를 내는 건가요? 이유. 그 왜 화를 냈을까? 네. 라는 걸 가지고 이 개소리에 대하여 의 책이 논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은 만약에 예. 문명을 갔는데
뭐 그 정도의 얘기를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냥 그 정도 아픈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아픈가 보다 하고 위로해주죠. 그 정도로 아프냐. 그렇죠. 그렇죠. 차에 친 걔가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네네. 저자가 말하는 거는 네. 왜 비트겐슈타인이 분명 개팍한 성격이긴 합니다. 네. 어느 편에서 화를 냈을까? 이거를 추적해 나가는데 네. 첫 번째는 그녀가 한 말, 차에 친 개처럼 느껴진다는 하는 말은 과연 거짓말일까? 거짓말일까? 예. 근데 자신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나름은 은유를 써서 얘기한 건데 거짓말일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평소에 잘라냈어요. 그러면 아프죠. 네. 아프다는 느낌을 다른 은유를 통해 가지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네. 그럼 그건 개소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개소리는 거짓말과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자는. 그렇군요. 다른 신뢰를 들 수 있는 좀 재밌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51페이지. 51페이지요? 예. 네. 소설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개소리로 해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즉, 굳이 거짓말 할 필요 없이 개소리만으로도 네. 너의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라. 그러면 우리 가끔 거짓말하는 친구들한테도 예. 개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개소리와 거짓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저 이걸 이해를 안 하고 들으니까 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반대말이 있죠. 반대말 뭡니까? 참말입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사건 혹은 사물의 실상을 네. 그대로 말하느냐, 그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느냐, 이게 참이고, 그것을 그대로 알고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 상대방이 잘못 알기를 바란다 해서 말하는 게 거짓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건가요? 그럼 거짓말에는? 거짓말 당연히 의도가 속이려는 있죠. 의도. 예, 속이려는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근데 개소리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혹시 들어가지고 저한테 개소리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지 이 책을 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개소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딱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503번을 달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이 뭐였습니까? 창조경제였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노벨상을 수상한 네. 한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네. 불쉣이라고 말합니다. 네. 개소리다. 창조경제가 네. 개소리다. 창조 경제가 거짓말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말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은 근데 불시시라고 얘기한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불쉣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거짓으로 증명될 수도 있는 얘기도 아니고 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텅 빈 말이네요, 그냥. 그쵸. 허울뿐인 말 이런 걸 우리가 개소리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접해 갔어요. 많이 근접하지 않나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불쉣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똥이죠, 쉣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똥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개소리라는 것은. 왜 똥은 뭐냐? 먹고 나서 배설한 거죠. 그렇죠. 아무 영양가 없는 말. 그렇죠. 예. 또 다른 예로 책에 나온 예로 핫에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핫 에어? 예. 말을 하면은 뜨거운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단지 그냥 뜨거운 말이다. 그냥. 뜨거운 공기다 그냥. 우리 박지현 씨가 얘기하는 공기반 소리반 중에서 정말 공기만 나온 거네요, 이거. 그렇죠. 완전 공기만 나온 네, 얘기. 공기만 나온 얘기. 그렇습니다. 개소리는 공기만 나온 얘기, 그 다음에 허울뿐이고 그냥 의미를 알 수도 없는 말. 예, 의미 같습니다. 개소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판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핵심인데요. 참이면은 우리는 참은 말하는 사람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거짓을 말했으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됩니다. 네. 그거를 믿지 않고 찾아내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 개소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비판하기도 그렇고 왜 그냥 개소리인데 다 우리가 그걸 뭐 따르기도 그렇고.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할 때 어떤 참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 참인 근거로 얘기를 비판하기도 어렵겠네요. 이 개소리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개소리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참이든 거짓이든 어떤 규율이 있습니다. 나름 그 안에 내적 문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개소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도구도 아니고 적절한 재료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두들겨 놓고 네. 이것이 작품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작품이 만들어지긴 합니까? 작품이 만들어지죠. 작품은 만들어지는데 예. 그 장인이 만든 작품 그걸 우리가 개소리라고 본다면 예. 그 장인이 만든 작품은 평가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다면 요즘에 선현 씨가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개소리, 우리 한국사의 개소리 넘버원은 뭐였나요? 설리 알죠? FX의 설리. 우리 설리. 예. 리얼 설리. 예, 설리 양이 요새 설리 사랑합니다. 굉장히 SNS 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 SNS 때문에 삽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또 최근에 설리가 뭘 올렸냐면은 장어를 구우면서 네, 장어 구우면은 그 머리가 뛰잖아요. 네. 예. 그 장면을 보면서 더빙을 합니다, 설리가. 더빙을? 예. 그 장어의 심경을? 살려줘라고 합니다. 지가 죽이고 있으면서. 예. 아, 그렇군요. 그쵸. 살려줘. 그걸 네. 올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립니다. 네. 설리 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이코패스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죽어라. 우리 설리한테? 예. 이게 진짜 개소리죠. 살려줘 얘기하면서 심경을 나름 자신이 재현해낸 거. 예.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댓글이 왜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개소리의 특징이 다 나왔습니다. 그 댓글 단 나온 게 거짓이냐? 네? 거짓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생명을 중시해야 되고, 네. 생명은 소중하니까. 네? 반면에 참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단지 죽어가는 과정을 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보는 음식들마다 우리가 먹을 때, 햄버거를 먹을 때 죽은 햄버거 곧 돼지고기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먹습니까? 아, 전혀 그렇게 안 먹죠. 그냥 바로 먹고 말죠. 그쵸, 먹죠. 아, 개소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개소리를 말하고 저는 의도. 네. 개소리가 숨기고자 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숨기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가 들은 말은 지금 참이 아니다라는 걸 숨깁니다. 아, 그렇죠. 그냥 개소리쟁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참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개소리를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리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유지해서 자신은 맨날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눈물 흘려가지고 아닙니다. 자기 의도를 숨기고 있네요.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너 싫어 아닙니까? 그쵸, 그냥 너 꺼져 싫어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걸 좀 근데 나름 자기를 고풍스럽게 포장하는 듯하면서 얘기한 멘트. 예. 하지만 고품스럽게 포장할 수도 있으면 사람은 뭐든지 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한 문장 자체도 사태와 맞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진실 세계를 표현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아, 상황 예. 또는 맥락과 맞지 않는 말. 우리가 털리가 미웠으면 그냥 야, 너 꺼져!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과 야, 너 말이야. 그렇게 생명을 경시해? 그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는 당연히 후자 쪽이 개소리를 했다. 그렇죠.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우리 동양에서도 맹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맹자까지 나옵니다. 네. 야, 예, 동서양이 막론하고 있어요. 사입이라는 말이 있죠. 아, 사이비. 예, 그렇죠. 저는 읽으면서 사입이라는 말이 비판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이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사입이가 맹자에 나온 말인 거는 아시죠? 몰랐어요. 사입이라는 말이 나온 게 맹자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 저기 가면은 동네에서 되게 칭찬을 받는 젊은이가 있다. 사람이 있다. 어딜 가서 사방에서 그 사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칭찬만 한다. 근데 그 사람을 왜 공자님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거기서 칭찬 들을 말만 하는 사람이다. 칭찬 들을 말만. 예.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서. 그렇죠. 어떤 비판도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당연히 좋은 사람이면은 도둑놈한테 갔어요. 그러면은 도둑놈한테는 나쁘죠. 좋은 사람이 욕을 먹어야죠. 죽이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착한 사람한테 당연히 칭찬을 들어야 되지만은 어. 하지만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칭찬 듣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옳을 말만 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방금 그런 댓글도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생명 존중하는 말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다 댓글 달고 야, 생명을 좀 경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댓글 달기가 없네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예. 아, 이해가 됐어요. 아,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 아까 부씨 얘기도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석유 필요해. 우리 석유 좀 얻으러 들어가야겠어. 아프가부터 쳐서 우리 석유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 평화,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을 공허하게 던지는군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툭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개소리 하지 마! 이거 말고는 아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 자유를 증진시키는 거,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거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자가 신발 던졌죠.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개소리에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한번 응용을 좀 해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지 레이프코프 교수의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그렇죠. 유명한 내용이죠. 거기서도 부시를 엄청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자유, 민주주의 그런 좋은 말들을 프레임으로 자기 걸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비판을 할 수가 없고.
없게. 예.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프레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전술이 있죠, 여러 가지. 예. 고객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죠. 이걸로 접근하는 방식들. 이런 게 다 개소리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동시에 그런 개소리가 우리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언어가 오염되고 사고가 오염돼 있다. 개소리의 나쁜 점 혹시 그건가요? 소통을 막는다. 소통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린다. 왜냐면 상대가 할 말 없이 헐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게 개소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점 말하자면은 현실 자체를 완전 왜곡시킵니다. 아, 현실을 왜곡시킨다. 예. 아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오염시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개소리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민주사회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 제기만 하는 건 좋아요. 예. 이 저자분께서 대안도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짧은 책에 그 많은 것들을 담지는 못했고요. 제가 대안이 설명을 필요해요. 하려고 하는데 예, 네. 대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참을 말은 되지만 개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네. 아까 말했듯이 신발을 던질 수 없잖아 우리가 맨날. 그렇죠. 신발 던질 수도 없고 입을 막아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대안은 그럼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 예, 사실은 한 가지 단초가 생깁니다. 단초가 생긴다.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려고 해야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대중에게 던지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던 거죠. 그쵸. 철학은 원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언어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해서 개소리로 우리의 나쁜 현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겠네요. 37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37페이지만 가도 이미 반 읽은 거예요. 이 불세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공식적인 특히 네. 남자들 집단의 대화 또는 토론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그냥 남자들 술자리 대화죠, 그냥.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이니까 당연히 이게 녹음되거나 어디 흘려나가지 않고 그렇죠. 당연히 남자들끼리 대화하니까 허세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진심이 아니다. 그렇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섹스까지 다 나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말이 꼭 내 진심은 아니다. 언어 게임입니다. 그렇죠. 내가 A 역할도 해보고 B 역할도 해보고 쉽게 말해서 내가 홍준표도 돼보고 문재인도 돼보고 신상정도 돼보고 다 돼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말을 네.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A 입장에서 B 입장을 맡겼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냐. 이런 예. 언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개소리의 놀이긴 하지만은 해독이 된다는 거죠. 그 개소리를 통해서 놀이를 하는데 해독이 된다? 그럼 그 개소리가 갖고 있는 나쁜 점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대화 토론에서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사고를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아, 그리고 그 언어의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분석을 하고 구별을 하고 이 저자는 불세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거기서 반박을 당하더라도, 아니, 뭔 개소리야, 이 소리를 거기서 듣더라도, 아,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개소리라 듣는 순간에 이게 왜 개소리가 될까? 반박을 할 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나는 언어 게임장이네요, 거기가. 그쵸. 그래서 게임에서는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공식 자리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필터링 된 얘기를 쓱 얘기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소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저자가. 아, 그렇군요. 하지만 개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현대사회는 도대체 왜 개소리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개소리를 좋아할까? 거의 뭐 두 번째쯤부터 얘기했습니다. 개소리가 너무 더 많다는 사실이 있다. 우리 그러니까 사회에.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방식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SNS가 말씀되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개소리를 좋아요만 누르니까 이게 정말 개소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 현대사회 SNS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성찰도 보여줄 수 있는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개소리가 많다는 게 SNS만 가도 다 보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저도 SNS에 많이 올려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게시물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거기다 제가 글을 하나 썼죠. 내 마음이 내린다. 이거 개소리입니까? 그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아,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냥 내 감정을 얘기한 겁니다. 아, 이런 거 괜찮습니까? 예. 근데 누가 거기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 비를 보고 내 맘 내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MB 각각께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들이 실업에 고통하고 막 힘들어할 때, 야, 나 다 해봤다. 나 해봤으니까 장사하면 된다. 이것도 개소리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개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게 개소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개소리입니까? 그건 개소리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가 사고를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 자기 그냥 사고 수준을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 수준이다 자기가. 예. 정치가로서 권력가로서 자기가 그런 걸 해결할 의지가 없고 단지 그냥 자기는 그거 잠깐만. 대통령으로서 골프나 치고 다니겠다 그냥- 이런 사고 수준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개소리 말했다는 게 그분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깔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소리란 말 자체도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언어의 오염이에요. 그렇네요. 우리 정확히 개소리, 거짓말, 뭐 협작 이런 거 다 구분해 내야 됩니다. 섬세하게. 왜? 잘못하면 우리가 네. 개소리를 막는다고 하고 모든 종류의 비공식적인 얘기들,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들을 다 차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안 돼요. 이거는 또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개소리라는 말을 쓰는 것도 나름은 되게 조심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리에 대하여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 개소리에 대하여 짧습니다. 예. 짧지만 이 책을 철학을 그래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읽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점 가가지고 이 책을 딱 사는 경우는 전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일단 9,000원 정도 내는데 9,000원 정도 내면 네. 요 정도 사이즈 책이 아니라 요 정도 두꺼워야죠. 껍데기가 너무 두껍죠. 그리고 껍데기 좀 이게 여기다 그냥 백지를 많이 넣어서라도 좀 두꺼워야 꽂아놓을 때 이쁜 건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책을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샀어요. 예. 이 책을 읽을 때 별점 5개로 봤을 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난이도는 2개 반 주겠습니다. 2개 반 정도 된다? 그러면 읽을만 하다는 얘기네요. 수월하게.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정말 통하는 거네요. 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모른다. 이것은 2개 반 주셨고요. 혹시 저희가 오늘 방송한 것 중에도 개소리가 많은 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책을 읽고 저희 얘기 중에 개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죠. 저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보면은 개소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 일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보다 관대한지 이해해야 된다. 이 문제를 독자를 위한 연습 문제로 남겨둔다. 즉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개소리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냐? 왜 대통령을 뽑냐? 그러니까 아까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그냥 상황을 벗어나려면 개소리를 해보고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트겐슈타인류의 해설서나 원전을 좀 읽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진정성에 대하여는 책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책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비판합니다. 진정성을 비판한다. 예. 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말할 때 기준은 되게 정확하냐, 정확성에 방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진정성에 방점을 두 사람들이 예. 그 말이 어떤 난 진정성 있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진정성 근데 있는 그 노래야. 진정성이라는 것도 너무 허울뿐인 말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자가 볼 때는 내 마음은 이렇게 느꼈어. 나머지 상관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냥 니들 어떻게 받아들이던 사태가 어떻던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이 이래. 이걸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철학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만연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의 진실이 없으면은 진실을 어디서 찾느냐? 내 마음에서 찾는다. 네. 이게 진정성이라는 것의 모토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내부에 대해서는 더 알 수가 있냐? 즉 말해서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을 마주보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나 혼자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진실한 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진정성 있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나름 개소리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개소리. 개소리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원래 이게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정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선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당 정치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액면 그대로 긍정적으로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들어가기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소리입니까? 예. 그렇네요. 선의로 있다는 사람을 비판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미 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개소리를 필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선이라는 말이 개소리가 되는 거죠. 안희정 충남도지사님께 이 책을 저희는 추천을 해야겠어요. 그쵸.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거 막 그때 보니까 막 통섭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철학 공부하신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다 요 짧은 책이. 그런데 부시 시대에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정권을 비평할 수 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시기적절한 책이라는 점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왔어요. 아, 박근혜 씨도 끌고 지금 안희정 충남 도시다님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듣는 분들이 이 시간을 제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요거 술자리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 이런 책을 왜 왔냐? 우리가 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성현 씨 정도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한 줄 정의 부탁드릴게요. 사고의 오염을 막는 송곳 같은 책이다. 아, 사고의 오염을 막는 송곳 같은 책이다. 개소리에 대해 읽어봤어? 했을 때 사고의 오염을 막는 송곳 같은 책이다. 야, 이 한마디 끝납니다. 아, 이 한마디 끝납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 개소리가 아니에요. 개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개소리가 아닌 책. 멋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설리를 마음 아프게 한 댓글단 사람들에게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성현 씨하고 함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 우리의 이야기만큼은 개소리가 안 됐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책은 이겁니다.